네,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우 이슈 토크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상황이죠. 출산율 감소는 인구 소멸로 이어지고요. 다양한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할 텐데 오늘은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강용재 상임이사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최초로 설립한 광양 어린이보육재단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에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위한 보육 사업에 성과들을 많이 얻었고요. 3년간 지역 어린이들을 지원하면서 우수 사업의 결실도 맺을 수 있었던 건 우리 시 시민들과 또 시민사회단체, 기업의 후원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도 시민들의 그리고 기업들의 후원이 이어지는 것은 시민들과 또 우리 그 보육재단을 믿고 같이 지역에서 공감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그리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이 설립 3주년을 맞았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민과 기관, 시민사회단체와 기업이 협력해서 출범을 했는데요. 재단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은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보육재단의 운영비가 한 푼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 인건비가 그 한 푼도 지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인으로 구성된 실무팀은 광양시 공무원들을 파견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지 않고요. 또 이 자리에 있는 저 역시 상임이사를 맡고 있지만 인건비나 기타 수당, 출장비 일체가 없는 봉사료도 없는 봉사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자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돈들은 정말 그 수혜자들에게 전부 다 그대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또 코로나19가 많은 사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재단에서 광양시 확진자 가정에 아동을 위해서 지원했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확진 가정에 아이를 위한 간식하고 또 이렇게 생필품 1호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부모로부터 매우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 들었고요. 또한 우리 가족과 함께 플랫폼 홈프레이스 콘서트를 개최했고요. 홈프레이 콘서트를 개최하고요. 코로나19로 하는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놀이들을 즐기면서 이제 부모들하고 이제 친화적인 관계, 이제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추진 결과가 추진한 결과 모두가 힘든 시기에 아이들이 해맑은 미소에 힐링할 수 있었던 뜻깊은 이벤트였다고 합니다. 콘테스트에는 총 355 가족의 가정놀이 사진들이 접수됐고요. 참가자 모든 가정에게 1만 원 상당의 사은품을 드렸고요. 우수작으로 15 가정에게는 5만 원 상당의 사은품, 놀이기구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홈플레이 콘테스트라는 게 집안에서 생활할 때 그냥 사진을 찍어서 콘테스트를 연 거군요. 그렇죠. 이제 홈플레이 콘서트라고 해서 이제 엄마와 아이들이 부모들이 같이 놀면서 그 노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일종의 공모를 한 거죠. 공모를 한 가족이 355 가족이 공모를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우수작으로 15 가족에게 5만 원 상당의 상품금을 이렇게 제공을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정에서 생활을 하는 시간이 많은데 굉장히 뜻깊고도 좀 알찬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난 2018년에 전국 최초로 쏙쏙이 띵동카 사업을 추진해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죠. 예, 그렇습니다. 똑똑이 딩동카라고 하는 시스템을 최초로 광양시에서
도입하게 된 거는요. 아이들이 그 가침자고, 그러니까 그 방과 후에 집으로 가면서 아이들이 잠들어 버려 가지고 차에서 갇혀서 질식사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버스 맨 뒷좌석에다가 벨을 설치해 가지고 그 벨은 다른 벨이 아니라 운전기사가 예를 들어서 하차하려면 때 네. 엔진을 끌려면 그 뒤에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엔진이 꺼지지 않는 네.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러다니 자연히 이제 그 기사가 뒷좌석까지 가서 그걸 누르기 위해서 뒷좌석을 가야 하고 가면서 혹시 잠든 아이가 없는지 확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그래도 발견이 안 됐을 경우 중간 부분에가 또 벨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는 잠든 아이가 눌리게 되면 운전기사와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에게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다 매우 이것이 좀 효과적이다 해서 정부가 즉각 이걸 정부 정책적으로 정부가 도입을 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그 설치가 다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광양시에서 했던 우리 재단에서 했던 게 스타 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 가침 사고 소식이 정말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데 그 예. 예방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어떤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을까요? 그 외에 뭐 많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광양형 어린이집이라고 0세부터 1세까지 돌보는 어린이집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제 새로 네. 그걸 만드는 전용 어린이집이죠.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과거에는 그 어린이집에 그 0세부터 1세면 그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 교사가 네. 보통 3명, 많게는 4명까지 봤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보건데 집안에 쌍둥이 아이를 놓게 되면 엄마 혼자 돌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뭐 시어머니, 허다못해 온 가족이 동원해서 그 두 쌍둥이 아이를 살피는데 네. 자, 그 보육교사가 4명의 아이를 0세부터 1세라면 어리잖아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 고충은 정말 불을 보듯 뻔하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제안을 했습니다. 교사 1명이 2아이만 이렇게 보육할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정해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제 그 부분 어린이집에서는 3명, 뭐 4명 해야만이 운영이 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재단에서 지원을 해줘서 네. 그걸 개선시켜 놓은 부분이죠. 예, 0세, 1세 아이 전용 어린이집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해 특별히 추진 중인 사업도 있을까요? 예, 금년도에 추진된 사업인 신생아 출산 축하 물품하고요. 예. 그다음에 산만하고 느리게 이렇게 좀 발달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있었고요. 보육시설의 그 장난감 세척과 소독하는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조심스럽지만은 그 아이들이 요즘 어리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요. 눈에 잘 안 띄어서. 네. 그래서 우리 시 관내에 6천여 어린이들에게 조끼를 제공했고요. 그 이제 맞벌이 이제 육아 부모들이 그분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 그러니까 질병 감염이 된 재가 돌봄이를 파견해주는 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제 그다음에 보육 지원, 이제 대체 보육교사라는 게 있어요. 그 대체 보육교사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대체 보육교사라는 제도는 어린이집의 그 교직원들이 그동안에 몸이 아프든지 집에 특별한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네. 하루도 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 교직원이 빠지게 되면 그 돌보던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없는 그렇죠. 거죠. 어린이집에서. 예. 그래서 이분들의 그 교직원들의 열악한 직업 환경이 이게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 대체 보육교사로 나가서 할 수 있는 교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그 채용은 교직원들을 우리 보육재단이 보유하고 있고 원에서 이러이런 연유로 대체교육사가 필요합니다 하면 네. 파견시켜 주는 거죠. 그 비용을 재단에서 주는 거죠. 이제 재단에서 교직원의 비용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그리 함으로 인해서 교직원들의 어떤 조금은 자유로운 자기가 어떤 승급 교육을 받아야 된다랄지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조금은 좀 여유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죠. 예. 이사님, 그리고 제가 들었는데 시민 원탁 토론회가 매년 개최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건가요? 이제 우리가 보육재단이 보육 정책 사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네. 보다 시민들에게 폭넓은 의견 수렴과 좋은 아이디어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매년 원탁 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원탁 테이블에다가 이제 특이한 점이 원탁 테이블 12개에다가 진행자를 한 명씩 또 우리가 배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3개 영역 그러니까 문화 교육, 문화, 보건복지, 그다음에 안전 뭐 이런 쪽으로 네. 3개 영역 그러니까 3개 영역의 12개 라운드 테이블을 가지고 거기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우리 보육재단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한 제도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12개 원탁에서 나온 의견들은요, 토론회에서 주로 나온 의견들은 어린이 현장 학습 및 무료 체험 지원을 요구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어린이 소아 전문병원을 조기에 좀 개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모 교육 강화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재단 사업의 수혜자를 좀 확대해달라. 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드리자면 어린이 현장 학습 및 무료 체험이라는 말은 어린이들이 원에만에서 있으면 좀 이제 안 맞다. 이 어린이들을 자연 환경 속에서 나가서 자연과 이렇게 조화 이렇게 체험하면서 이 자연에 대한 깨달음도 있고 또 아이들이 자연을 접함으로써 인성도 네. 굉장히 폭넓게 이렇게 인성도 잘 형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자면은 이 어린 아이들이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경비들이 들고 거기 네. 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휴양림 같은 데나 그러면 계곡이나 산 이랬던 가려면 입장료가 있는 데도 있으니까 그럴 때 입장료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현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연환경 쪽을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모 교육 강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도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아이를 놓으면 사실상 그 아이를 보살피는 쪽은 시어머니나 시할머니, 네. 집안의 어른들이거든요. 그리고 재단 사업 수혜자를 좀 확대해달라는 얘기는 우리 재단이 지금 0세부터서 6세 미취학 아동까지를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지원하는 건데 네. 이걸 최소한 초등학교까지는 수혜자로 잡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네. 이 네 개의 의견도 토론에서 나온 의견은 우리 재단에서 이제 운영위원회나 이사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순위와 상관없이 사업으로 넣을 거는 사업으로 넣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저출산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예. 이게 좀 출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출산의 문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역대 우리 70년대 산업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양육과 보육, 교육에 관한 문제를 개인 또는 가정의 책임으로 떠넘겨 왔었습니다. 이렇게 개인 및 가정의 책임으로 떠넘기다 보니까 아이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의 버거운 가정들이 자연히 생기게 되고요. 그렇죠. 그런 가정들이 그 생활고랄지 기타 어떤 그 어려움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동반 자살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도 일어나고 있었죠. 작년에도 그랬고요. 이런 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출산, 양육, 교육은 국가 책임제로 가야 한다. 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그 OECD 회원국 중에 영아 수출국 1위라고 합니다. 그 아이를 낳아서 정말 불가피한 사정에 불가피한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버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왔느냐? 그 아이에 대한 대책들이 없는 거죠. 그냥 대리 양부모를 기다리다가 국내에서 양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를 들어 후보자가 없으면은 그냥 해외로 입양되어 가 버리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임 가능한 젊은 세대들이 내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을까라는 것하고 또 이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걸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느니 출산을 보류하자. 아니면 출산을 포기해버립니다. 네. 그게 저출산으로 이어진 것이 오늘의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자면 이게 이제 정부제 국가 책임제로 지금 가기는 좀 멀다면 우선 지자체에서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게 아마 광양지자체라고 봅니다. 그게 우리 지역의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로 키우자. 그게 광양지자체에서 어린이 보육재단을 설립하게 된 아주 기본적인 생각인 것이죠. 네. 그러면 어떻게 기를 것인가 한다면 마을 지역에서 그 아이를 낳기만 하면 보육하고 교육을 책임을 지겠다. 그럼 어떻게 지금 우리 어린이 보육재단이 하고 있는 것처럼 좀 더 강화해서 해준다면 신뢰가 생길 거 아니냐. 그럼 신뢰가 생기면 내 아이를 낳아도 이 지역사회가 그리고 지자체가 책임져 준다면 보호해 준다면 나이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 가지 아이를 못 낳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경제적인 요인부터 시작해서 많지만은 문제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아이를 기르겠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 신뢰가 있었을 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우리 이제 만약에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아이들이 만약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 또는 영원히 그 영구히 양육을 포기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우선 급한 대로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놨어요. 그런 경우가 나온다면 우선 그 같이 고민해보는 쪽으로 하자. 그래서 이 자리를 위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지자체 내에서 혹연 만약에 정말 불가피하고 힘들더라도 극단적으로 뭐 자살을 해야겠다 아니면 동반 자살해야겠다는 생각이 마음이라도 있다면 마음을 고쳐 잡수시고 우리 어린이 보육재단에 문을 두드리시면 그 어려운 고민을 함께 풀어가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네. 그게 아마 저출산에 대한 해법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의 다양한 내용들과 뭐 사업들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재단을 믿고 응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아이 양육하기 좋은 행복도시 광양을 만들어 가는데 후원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껏 그래 왔듯이 우리 재단은 저비용 고효율로 투명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예.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의 역할 앞으로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광양시 어린이 보육재단 강용재 상임이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마련한 체계적인 정책으로 아이를 키우기 좋은 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